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에 잘 가다가 황색 신호, 노란불로 바뀌면 멈춰야 되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노란불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는데 맞은편에서 불법 유턴한 차,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한 차라 꽉 밀치면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걸까요? 녹색 신호에 1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언덕이 약간 언덕이에요. 이때 황색불로 바뀌고 그리고 통과를 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넘어온 차랑 부딪히고 또다시 옆에 차랑 부딪히는 2차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서 다시 정리하면요. 불박 차량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를 가고 있었어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녹색 신호였어요. 녹색 신호였다가 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때 횡단보도까지 거리는 한 30m? 20m는 넘고야 30여 m 되는데요. 에라이 그냥 가자. 그냥 통과했어요. 횡단보도를 막 통과하려고 그럴 때 빨간불로 바뀌었고요. 맞은편에 유턴 대기하고 있는 차들은 기다려주고 있는데 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2차로에서 쑥 들어오면서 유턴하면서 불박차랑 부딪히고 결국 그 옆에 있는 차랑 또 부딪히고 이렇게 2번의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는 신호 위반했죠. 상대차는 유턴 가능한 유턴 구역선, 유턴 구역선이라는 것은 흰색 점선이 굵은 흰색 점선이 돼 있는 곳 거기서 유턴해야 되죠. 그곳으로 넘지 않고 황색 실선 2개가 이어진 중앙선을 쑥 넘어왔으니까 상대편은 불법 유턴입니다. 불박차는 신호 위반했고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가해 차량일까요?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중앙선 침범한 불법 유턴한 상대편의 보험사는 이 사고는 신호 위반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60대 40 또는 70대 30이에요. 불박차가 60대 70%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해서 50대 50으로 해줄게요.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에서도 누가 잘못했는지 헷갈리는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여러분이 계시죠. 조사관들이 한 6분 서로 회의를 한 결과 글쎄 반반으로 나눠져요. 아이고 반반이니까 반반하자.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둘 다 잘못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물론 둘 다 잘못했어요. 노란불에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그냥 뭐 잘못입니다. 다만 내 차가 정지선을 지났으면 내 차의 차체 일부라도 정지선을 지났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돼 있어요. 아직까지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면은 정지선에 멈춰야 돼요. 보통 황색 신호가 3초에서 4초 정도 되죠. 그동안에 정지선을 지났으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직 정지선 전이면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사고도 불박차가 빨리 지나려 했지만은 결국은 횡단보도 걸칠 때 그때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맞은편에 차 2대는 유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곳은 적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이럴 때 유턴할 수 있는 거죠. 유턴할 수는 있지만 차가 오는 걸 보고 불박차 건너오는 걸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2차로로 오던 차가 대각선으로 슝 튀어나온 거죠. 자,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아니 나는 어차피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유턴한 건데 당신이 신호만 지켜서 사고 안 났다. 이런 입장이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냐. 내가 신호 위반했지만은 내가 신호 위반 이미 끝나서 이미 나는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통과했는데 다른 차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1심에서는 신호 위반한 쪽에 잘못이 없다.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 이곳에 신호 위반은 어느 부분에서 신호 위반이 적용될까요? 불박차가 정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의 범위는 지나간 것이다.
다른 차들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네가 앞으로 안 보고 튀어나온 거 그것 때문이다. 신호 위반이 사고 원인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법 유턴차 100% 잘못이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불법 유턴차, 그 차 잘못이 크지만 불박차도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는 안 났을 것이다. 따라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차 잘못을 80, 불박차의 잘못을 20%로 봤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가 불박차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오고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유턴 구역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가 오는 차를 못 보고 신호만 보고 돌았다면 그때는 몇 대 몇일까요? 그런 경우였다 그러면 불박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불박차가 막 통과해서 나가려는 중에 저 뒤쪽에서 앞을 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차들 따라서 유턴해야죠. 그냥 새치기해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중앙선 침범, 황색 실선의 중앙선 침범한 상대 차의 잘못이 더 크고요. 전체적으로 80대 2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보통 갓길이라고 그러죠. 정확히는 길 가장자리 구역인데요. 차도와 보도 사이, 그 사이 공간으로 지나가다가 택시문이 탁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 종종 일어나죠. 자전거와 택시 뒷문의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자전거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차로는 차들이 좌회전하려고 막혀 있고요. 2차로는 직진차들이 쭉쭉 빠지고 있고요. 3차로는 우회전할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에서 문이 열리면서 아이고 쾅. 네, 이번 사고.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 구역, 즉 택시와 보도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택시의 오른쪽 깜빡이 켜 있었고요. 승객이 뒤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탁 열다가 지나던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이런 사고 제법 많습니다. 애들 학원 갈 때요. 학원 태워다 주는데 엄마 나 늦어서 여기 세워줘. 그 문 탁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부딪히거나 또는 지금처럼 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운전자는 거기서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떡해요? 또 택시는 아니 자전거에서 갑자기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살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입니다.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포함돼요. 도로교통법에. 차는 차도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 가지만 자전거 도로 없을 때는 자전거는 차도의 제일 바깥차로, 즉 보도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로 가지 말고 좀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선 그 근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들이 천천히 가거나 차가 서 있을 때 그 차보다 앞질러 가는 것을 추월이라고 합니다.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되지만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자전거만. 왜냐하면 자전거는 갈 수 있는 데가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앞에 차들이 밀려있다고 해서 그 뒤에 자전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는 옆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문 열렸으니까 택시가 잘못이야.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택시는
아니 옆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서 있는 차에서 문이 열려서 손님들 내릴지도 모르잖아. 사람이 내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 옆에 지나갈 때는 조심했어야지. 자전거는 아니 내가 조심해서 그 자체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렸잖아. 서로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손님을 내려줄 때 손님이 뒤를 보고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그냥 후딱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를 보고 문 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네 됐어요 그래서 문 그냥 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택시를 세울 때 옆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보도에 인도에 바짝 붙여대야 돼요. 바짝 붙이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를 보고 룸미러를 보면서 손님 잠깐만요 해줬어야 돼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문 열어서 자전거를 부딪힌 것은 택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전거 달립니다. 지금 자전거 달릴 때는 저 앞에 2차로에 가는 차들에 비하면 자전거가 더 느리죠. 근데 3차로에 차들이 서 있어요. 자전거가 서 있는 차 옆을 지나갈 때 이때 깜빡 켜 있죠. 택시 깜빡 켜 있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서 있을 때 거기에서는 그 옆으로 다른 차가 안 오니까 사람이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차가 천천히 가거나 차가 서 있을 때는 사람이 내릴지도 모르는 점에 대비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느낌이 안 좋으면 서야 돼요. 갈 수 있더라도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혹시라도 문이 열리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번 사고의 자전거 운전자는 택시에서 문 열릴 것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좁으면은 서야 되죠. 공간이 넓으면은 문 열릴 것에 대비를 했어야 돼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저 앞에 보세요. 저 앞에 주황색 택시처럼 노란 선을 밟고 서 있으면 그 사이로 자전거 못 가요. 저렇게 꽉 막든가 아니면은 승객이 내릴 때 뒤를 확인해서 손님 잠깐만요 하지 못한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자전거는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손님이 내릴 수가 있죠. 내릴 것 대비해야 돼. 근데 천천히 가면 돼요. 지금보다 더 천천히 갔더라면 문 열릴 때 브레이크 딱 잡으면 자전거 천천히 하고 금방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사고 자전거가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자전거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자전거는 조심하지 못한 점이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80대 20. 택시 80, 자전거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왼쪽 옆차로 앞에 가던 차가 왼쪽 깜빡이 켜요. 왼쪽으로 빠지나 보다, 1차로로 가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3차로 정상으로 잘 가고 있죠. 2차로 차가 왼쪽 깜빡이 킵니다. 그러더니 브레이크 잡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아이쿠 어이구, 이번 사고는요, 앞에 가던 차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왼쪽 깜빡이 켜요. 그리고 1차로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브레이크 잡고 갑자기 꺾어갖고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바로 뒤에 블랙차가 오고 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바퀴가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에요. 이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앞을 잘 봤어야죠. 전방 주시 태만.
방어운전 못했으니까 80대 20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3차로로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차가 1차로 쪽으로 깜빡이 켜고 나가죠. 이때 블박차와 상대차의 거리는 약 한 12m 정도 될까요? 블박차는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때 상대차와의 거리는 5m가 채 안 되겠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불과 아이고 10m도 안 가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상대차는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빠지려다가 브레이크 잡더니 갑자기 꺾어서 대각선으로 주유소 들어가려고요. 불박차는 앞차하고 10m도 채 안 됐어요. 10m 채 안 되고 상대차 브레이크 잡아갖고 불박차가 정상적 속도니까 더 가까워졌죠. 한 5m 거리에서 갑자기 가로막은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저걸 어떻게 피해?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바퀴가 구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백대형인 사고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바퀴가 구를 때는 백대형은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보험사 직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 백대형인 것이 있긴 있다. 갑작스러운 신호위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또는 앞차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걸려서 멈추는 걸 뒷차가 들이받았을 때 또는 앞에 잘 가는 차를 뒷차가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해서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백대형이지만 지금처럼 차로 변경 중일 때는 옆에서 차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조심했어야지. 왜 앞을 제대로 못 봤어? 왜 방어운전을 못했어? 그런 취지에서 백대형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블랙박스 없을 때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상대차가 내가 뭐 천천히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차가 쏜살같이 달려서 들이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갑자기 들어왔잖아. 아니에요. 내가 여유를 보고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야? 서로 막 싸워요. 본 사람도 없고.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그 사고상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차로 변경한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네. 당신 80. 당신도 옆에서 차가 들어오면 좀 양보 좀 해주지. 왜 못 해줬어? 당신 20. 그래서 예전에는 급차로 변경 사고일 때 80대 20이 많았었어요. 상대가 제가 옆에 오는 차를 못 봤어요. 바로 옆에 사각지 되는 차를 못 보고 제가 그냥 갑자기 꺾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100대 0인데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인정 안 해요.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요. 나중에는 당신이 왜 이렇게 빨리 달려왔어? 이런 소리 합니다. 특히 보험사 직원을 만나면 보험사 직원이 에이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맞아 100대 0은 없지. 그리고 저 차 빨리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상대편한테 당신도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블랙박스가 보여줘요. 블랙박스가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블랙박스에 의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저건 못 피한다. 그게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 영상 보시면은 상대차가요 2차로 가고 불박차 1차로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가요. 그럼 불박차는 저쪽으로 더 멀어지는구나. 만약에 오른쪽 깜빡이 켰으면 불박차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가요. 나가니까 불박차는 가는구나 싶은데 갑자기 불과 5m 앞에서 되돌아옵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헷갈린 것도 아니에요. 1차로 가려다가 저기 주유소 있네. 주유소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걸 예상할 수 있나요? 왼쪽으로 나가던 차가 깜빡이까지 켜고 왼쪽으로 나가던 차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거. 그것도 불과 5m 거리에서 상대차는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아까 10m 거리였었어요. 이제 5m예요. 5m에서 갑자기 탁 대각선을 꺾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 차가 쏜살같이 빨리 빠져나가주면 좋겠는데 근데 브레이크 잡고 있어서 속도가 떨어져 있어요. 불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이번 사고 불박차로서는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가던 차가 갑자기 되돌아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요. 그 차가 들어오는 걸 발견한 순간은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브길에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커브길에서 과속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국도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인 국도인데요. 불박차가 1차로를 달립니다.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시속 150 넘습니다. 여기서 휘청하더니 아이고 뒤에서 오던 화물차랑 또 한번 아이고 이야, 네, 제한속도 80km라고 되어 있는데 불박차 시속 150km보다 더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왜 났을까요? 멀쩡히 잘 가다가 왜 휘청휘청하면서 사고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죠? 여기서 여기네요. 트럭이 차선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차선을 밟으니까 불박차는 저 트럭이 1차로 들어가나 보다 싶어갖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틀다가 왼쪽으로 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중앙부대 부딪히게 되죠. 중앙부대 부딪힐까지는 다시 또 틀다가 이번에 트럭이 있네요. 또 트럭을 피해서 다시 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중앙부대 부딪히면서 차가 한 바퀴 돌면서 그때 또 다시 지나가는 트럭하고 또 한 번 부딪히게 되는 이런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트럭이 1차로 들어올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성급하게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트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피하려다가 나중에 트럭이랑 부딪힌 사고죠.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저 트럭 때문에 사고 난 거다. 내가 가속했지만 트럭이 차선을 안 밟았으면 나는 쭉 가면 됐는데 트럭이 차선을 밟는 것 때문에 놀래서 피하려다 일어난 것이다. 따라 트럭에도 잘못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럭은 내가 차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차선 살짝 밟았는데 살짝 밟았다 다시 돌아갔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차선을 얼만큼 밟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엄청 빠르죠. 저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트럭도 시속 한 80 정도로 달리고 있었을 텐데 금방 쫓아가고 여기서 바로 이때는 아직 괜찮아요. 이거 살짝 밟았어요. 앞바퀴가. 그럼 돌아갔어요. 앞바퀴 밟고 다시 돌아갔어요. 제 곡각 지점에서 살짝 앞바퀴 밟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불박차는 지레 겁먹고 트럭이 나한테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그냥 피하다 사고 났는데요. 여기서 트럭이 살짝 차선 밟은 거, 그것을 트럭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살짝 밟은 게 잘못이 없다 그러면은 불박차의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트럭이 차선을 밟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불박차의 엄청난 과속 때문일까요? 불박차가 트럭이랑 같은 속도로 갔었다면 트럭이 살짝 들어올 때 브레이크 살짝만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트럭하고 속도 같으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트럭이 좀 더 앞으로 가고 그럼 만약에 그런 데 들어오려고 그러면 트럭에게 빵 하면 트럭이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불박차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 움직이는데 금방 부딪힐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예요. 원래 제한 속도 80km인 도로에서도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서행해야 될 곳, 대표적인 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커브길이에요. 구분길. 왜일까요? 돌아 나가면 저 앞쪽이 안 보이잖아요.
쭉 뻗은 길은 앞이 보여요. 앞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쭉 가다 나타나면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 되지만 그런 커브길을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앞에 사고 난 차가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천천히 가야 뭐가 있으면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 또 있어요. 호갯마루. 호갯마루 올라오면 그 다음에 안 보이죠. 내가 어느 정도 갔을 때 그 다음에 안 보일 때 그런 경우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쪽에 차가 나올지 이쪽에 차가 나올지 서로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서행해야 됩니다. 구분길, 커브길은 서행을 해야 되는데 시속 80km 도로를 하더라도 80보다 더 낮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 너무나 엄청난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트럭이 차선을 살짝 밟은 거 그것을 트럭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 갈 때 차선을 살짝 물고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커브길에서는. 아주 기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트럭이 왜 차선을 밟았느냐 차선을 밟지 않고 조심해서 갔어야지 하면서 트럭에게 1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판사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엄청난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불박차에게는 미안하지만은 100대 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 있죠? 손님 태우려고. 손님이 이렇게 손을 들면 택시는 갑자기 들어옵니다. 나 정상도로 3차로 잘 가고 있었고요. 택시가 2차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갖고 부딪히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쪽으로 차가 3대씩 갈 수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택시가 2차로 가고 있고요. 불박차 3차로 가고 있죠. 앞에 신호도 녹색 신호고요. 택시 잘 가더니 여기서 갑자기 아이쿠 어허 2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택시가. 불박차 여기 가고 있었고요. 두 차의 거리는 한 6, 7m 될까요? 차선 하나 길이 그리고 그 다음 차선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 그걸 합치면은 대략 한 7m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6m 어떤 때는 7m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불박차랑 거리가 자 앞에 차 잘 가고 있죠?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요 거리 조금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이때 거리 불과 한 7m. 한 7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쭉 빠져주면 괜찮은데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 꺾으면서 그러면 멈추는 거죠. 7m 앞에 있는 차를 불박차가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겠죠. 택시의 보험사는 처음에는 60대 40 얘기하다가 지금은 70대 30을 얘기합니다. 불박차에도 30%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택시의 보험사가 70대 30을 얘기하는 이유는 택시는 다른 차랑 다르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는 차이기 때문에 가다가 승객이 보이면 갑자기 쓴다. 그럼 택시 뒤를 따라올 때는 조심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무슨 소리예요? 거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택시 타려고 손 흔드는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은 자세히 보면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택시가 꺾죠?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는데 여기. 불박차랑 택시랑 부딪힐 때 바로 그 오른쪽에 보면 하얀 게 보이죠? 예, 이 하얀 게 사람입니다. 손을 흔드는 거죠, 여기서. 손을 흔들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택시가 오른쪽으로 급히 꺾을 때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요 흰 잘 안 보여요. 근데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택시를 향해서 손을 흔드니까 택시도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미리부터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다 그러면 택시도 부드럽게 들어갔을 텐데요. 저쪽 골목에서 누군가 뛰어오면서 손을 흔드는 걸 보고 택시도 급히 멈춘 겁니다.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는 언제든지 승객을 보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택시 뒤 또는 택시 옆을 가는 자동차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내 앞에 가는 차, 나랑 같은 차로 택시가 3차로, 나도 3차로. 그럴 때는 택시 뒤를 가면서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워서 갑자기 멈추더라도 나는 들이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줘야 돼요. 내 앞에 같은 차로일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지만 옆에 차는 안전거리가 없어요. 옆에 차는 딴 동네예요. 다른 동네. 리그가 달라요. 따라서 그쪽 들어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죠. 그 차가 천천히 가면 내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택시랑 나랑 차선이 그어 있는 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길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가려면 미리 깜빡이 켜고 뒤에 차가 없을 때, 차가 멀리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야 되죠. 근데 택시는 미리 깜빡이 켜지 않고 불과 한 7m 앞에서 브레이크 잡아서 갑자기 꺾었어요. 이런 경우까지 아무리 그 차가 택시라 하더라도 택시가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긴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앰뷸런스나 소방차라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그때는 100대 0이에요. 따라서 이번 사고 택시기 때문에 택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택시가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었나요? 택시 2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지나서 택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어요. 잘 가다가 근데 택시가 상대적으로 늦어요. 늦으니까 불박차가 상대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잡과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면은 예상 못했죠. 깜빡이를 미리 켜줬으면은 택시가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근데 깜빡이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꺾어 들어오면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